책에 이 문제가 있는데 앞에 내용이 없어서 공통 접선인데 하나는 공통 외접선이 있고 공통 외접선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공통 외접선은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저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접점 물론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근데 그 길이는 똑같으니까 한쪽만 보기로 할게요. 공통 외접선일 때가 있고 공통 내접선일 때가 있는데 공통 내접선은 요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길이는 같으니까 한쪽만 보기로 할게요. 이 두 가지당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보조선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리는데 절차대로 그리세요. 뭐를 반지름을 표시하세요. 반지름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1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통접선과 평행인 선을 그려요. 공통접선과 평행한 선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x라고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 L이라고 하든지 J를 구할 건데 절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반지름 2개 표시하고 D1 표시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길이와 평행한 선을 어딘가에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해보죠. 자, 웬만한 또라이 아니고도 반지름을 이상한 데서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표시하는 놈은 없겠죠. 그죠? 여기다 반지름 표시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당연하게도 어디랑 표시하게 돼 있어요? 접점과 반지름을 표시하겠죠. 상식적으로 접점과 반지름을 표시하겠죠. 반지름 2개 그리라면 누구나 이걸 그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D1을 그리라고 했어. 근데 니네가 이 접점의 좌표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D1을 알면 사실은 이거 길이 구해버리고 끝내겠죠. 그러니까 그게 D1을 표시하는 요소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원의 중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아는 D1을 그리는 거예요. D1을 표시하게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공통접선과 평행한 선을 어딘가에 그리라고 했는데 그걸 어디다 그릴까? 자, 이거와 평행한 선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억각이 90도니까 평행한 선이 그려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반지름의 차이가 되겠죠. 이게 R1이고 이게 R2라고 하면 그렇죠? 요만큼이 이 길이랑 똑같을 건데 여기 직사각형이잖아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R1 빼기 R2고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할 수 있게 돼요? 피타고라스로 X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끝. 그러니까 그림을 완성하는 게 곧 풀이의 완성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림을 보조선을 어디다만 잘 그리면 얘는 무조건 풀리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반지름을 표시하래. 그래,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반지름을 표시하라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하겠지. 괜찮아요? 반지름을 다른 데다 반지름 표시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혹시? 되게 창의적이겠죠. 여기다 반지름 표시는 뭐 어쩌라고,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우리가 표시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D1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우리는 원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D1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친구랑 여기서부터 이 친구랑 평행한 선을 어딘가에 그려야 되거든. 근데 직각삼각형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건 이제 너네 마음인데 이쪽에 그리든 이쪽에 그리든 하는 거예요. 평행한 선. 난 여기다 그릴게요.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뭐가 되죠? 반지름의 합이 되죠. 여기가 R1이면 여기가 R2면 생각해봐라.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니까 R1 플러스 R2죠. 그리고 여기는 D1이죠. 여기는 X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서 X 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완성한 순간 풀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 반지름 2개 그리세요. D1 표시하세요. 평행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알았죠?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지울게요. 아쉬운 사람은 영상 보시고. 자,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원점에 원이 하나 있고 4에서 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했는데 반지름을 표시하라고 했거든. 반지름 표시하라는데 그래서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2였어. 그런 다음에 D1을 표시하려는데 D1은 4였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다 그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었어. 왜? 2에서 1 빼니까. 믿기 힘든 비율이지만 이게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x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하면 4의 제곱이 됩니다. x제곱은 1601입니다. x는 루트 15죠. 이렇게 하고 답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 완성하는 순간 문제풀이는 진짜 다 된 거라니까. 계산, 이 정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되겠어요? 그림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통 외접선이었어요. 이게 내 생각에 교과과정에서 안 빠졌을 거거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책에 없고 여기에만 있었어요. 한번 해봤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우리 도형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부터 해볼게요. 평행 이동이라는 건 중3 때 2차 함수 배우고서 그냥 냈다 했어요. 이제 평행 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 p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라고 배웠고, 여기다가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해서 q만큼 이동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때 평행 이동에 대한 걸 알려주진 않고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 차근차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고1 때. 자, 해볼게요.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는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여기서 일정한 방향은 x축, y축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나중에 수학과를 가든지 뭐 공학을 하든지 3차원에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3차원 평행이동, 회전이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되게 복잡스러운데 그거 말고 우리는 x축, y축 이렇게 90도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걸 배우는 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는 것도 평행이동이긴 한데 이런 걸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그냥 요렇게만 움직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자,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원래 x, y였던 애를 여기 어딘가 있었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면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한 거고, 그걸 다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하고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의 이동은 그래서 이동한 만큼 더 해주면 돼. 여기에서 A만큼 이 간격이 A인 거고 이 간격이 B인 거야. 그래서 A만큼 가지고 B만큼 가주면 돼요.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동그라미 치면 그건 X축으로 읽기로 하자. 동그라미 친 거는 약속이야. 니네도 공부할 때 뭐 X축으로 이런 거 그냥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의 기호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동했어요. 자, 이게 몇 콤마 몇이 될까? 3,8이죠.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거잖아요.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점의 이동이 아니에요.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을 쓰라고 하면 X 대신 X 빼기 A를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해야만 식이 구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두 칸 갔는데 식에는 X 빼기 2라고 써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 맞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거를 중3 때는 그냥 외워! 라고 했었어. 근데 그걸 이해해보자는 거죠. 자, 봐봐. 이 친구는 그냥 구체적으로 식으로 쓸게요. y는 x제곱이야. y는 x제곱이야. 2차 함수야. 그런데 내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여기였을 거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5에 비해 3이 너무 조촐하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5칸, 위로 1칸 옮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렇겠죠? 근데 내가 식을 찾으려고 해. 식을 찾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점은 내가 x, y라고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5칸 이동한 다음에 1칸 이동을 한 이 친구는 내가 p, q라고 해볼게. p, q라고 해볼게. 뭐 x 다시 y 다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p, q라고 해볼게. 그러면 p라는 친구와 x, y랑 p, q는 점이잖아. 점은 니네가 안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리는 사람 없잖아. 자, 봐봐. p라는 애는 x에다 몇을 더한 거야? 5를 더한 거죠. q라는 애는 y에다 몇을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죠.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쵸? 그런데 내가 이 식을 찾고 싶은데 이 함수식을 찾고 싶은데 이 함수식은 모르잖아.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어? 이 식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맞죠? 그러면 이 식에는 p, q를 대입할 수 있니? x, y를 대입할 수 있니? 그렇지. x, y를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준 이 p와 x 사이의 관계를 x는 얼마인지로 고칠 거야. x는 얼마니? p 빼기 5죠. y는 얼마니? q 빼기 1이죠.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건 x랑 y이기 때문에 x랑 y를 대입해서 식에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요거밖에 대입을 못 한단 말이야. 얘는 대입을 여기다 냈다 할 수 없잖아. 그쵸? 얘밖에 못 돼. 얘를 대입을 할 거다? y 대신에 이렇게 쓴 거야. x 대신에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썼더니 p와 q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어. p와 q에 대한 여기 제곱이 없어. p와 q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어. 그래서 q는 p-5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이게 방정식이에요. 포물선. 그러면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것은 달라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모양만 바뀌었지 P와 Q 사이, A와 B 사이, T와 S 사이, X와 Y 사이의 관계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편한 거야? 이게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P, Q가 지나는 방정식은 얘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된 거야. 결론적으로 봤더니 원래 식 대비 X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 X 빼기 5가 차지하고 있고 Y 자리를 Y 빼기 1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넘겨서 플러스 1로 보이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외우기는 해야 돼. X축으로 이동한 만큼 Y축으로 이동한 만큼일 때 X 대신 X 빼기 이동한 만큼이에요. Y 대신 Y 빼기 이동한 만큼이에요. 그걸 써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봐. 원래는 Y는 X제곱이 있었다 합시다. 내가 옆으로 5칸 위로 1칸 옮겼어.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내 생각에는 X축으로 5칸 가면 이렇게 하고 Y도 1칸 올리면 이렇게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 식을 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 식을 보자는 거야. 그러면 과연 진짜 얘가 5,1을 지나는지 확인해 보면 5를 넣어보면 10의 제곱이니까 100 빼기 1이니까 5,99가 나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동한 만큼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야. 식 입장에서는 얘가 이전 함수에만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 함수만. 변하기 전인 얘만 대입할 수 있어요. 알려준 식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변하기 전인 모습 P가 되기 전에 X는 얼마였는지 Y가 되기 전에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만 다른 식이 나와요. 알겠니? 그냥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라 X 대신 X 빼기 얼마, Y 대신 Y 빼기 얼마를 넣는 거예요. 이게 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도형 F 어쩌고는 함수거든요. 맞죠? F 어쩌고는 함수예요. X, Y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 는영 붙이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 Y로 이루어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배운 건 이제 직선도 나올 수 있고 포물선도 나올 수 있고 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나타내는 식은 요거 3가지. 뭐 나중에 더 배우면 다른 식도 배우겠지만 요거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사실 얘네 둘은 있잖아요. 점의 이동을 활용해서 구하는 게 좋아요. 얘는 오직 도형의 이동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X 대신 X 빼기 얼마, Y 대신 Y 빼기 얼마를 얘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근데 얘네들은 그걸로 해도 되지만 점의 이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특별한 점이 있어. 꼭지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고서 식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편할 때도 많아요. 그럼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좀 외울 필요가 있다.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책에는 원래 x, y가 있고 점은 뭐 이렇게 해놨고 뒤에 도형의 이동 유도를 해놓은 거
읽어도 볼게요. 여기가 x 다시 y 다시 나는 pq라고 한 거예요. 니네가 x 다시랑 x 자체를 헷갈려 하니까 이걸 pq라고 했던 건데 봐봐 x에다 a 더하면 x 다시가 되고 y에다 b 더하면 y 다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바꾸냐면 대입할 수 있는 함수식이 x, y만 대입할 수 있는 함수식을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는 뭔지 y는 뭔지로 고쳐야 되죠. 관계식.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x 다시와 y 다시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표기하기는 굳이 x 다시 y 다시로 표기할 필요가 없으니 뭐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정리가 끝난 함수는 뭐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으니 그냥 다시 x, y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 니네 합성함수 구할 때도 그러죠. 합성함수 구할 때도 함수 배웠잖아. 합성함수. 그렇죠? 구할 때 이런 거 나오면 EX-1을 T라 하자라고 해가지고 EX는 T 플러스 1이고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 FT는 3의 X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FT는 2분의 3T 플러스 3 이렇게 끝내고서 함수식이 완성되고 나면 얘를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보기 편한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또 이렇게 쓰나 뭔 상관이야, 그죠? 아무 데나 상관없잖아요. 정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기 제일 편한 식으로 바꾸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랑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의문인 거거든. 왜 x-가 아까는 x-가 이만큼 차이 났는데 갑자기 x-가 왜 다시 x로 되고 y로 됐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 근데 정리 끝났다는 거죠, 함수가. 정리 끝나고 나서는 여기에다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x-를 쓰든 x-를 쓰든 ts를 쓰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x, y를 쓴 것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리가 끝났을 때는 이미 어떤 함수인지 아는 거죠. 이 함수는 뭐야? 3배를 한 다음에 3 더하면 2를 나누는 그런 함수야. 그런 걸 알고 나서는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자, 결론. 점은 그냥 더하면 되고 도형은 이동한 만큼 x 대신 x 빼기 얼마, y 대신 y 빼기 얼마를 넣는다. 이것만 머리에 남기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까지만 문제 풀어볼게요. 알았죠? 그리고 끝날 거야. 자, 점의 이동 볼게요. 1번. 이런 점을 이렇게 이동했대. 그러면 이런 점은 여기로 이동되겠지라고 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 B가 된다는 얘기고 A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X에서 3 빼세요. Y에는 2 더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서 3 빼세요. 얘한테는 2 더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B는 그냥 마이너스 4였고 A는 마이너스 4였어요.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거 볼게요. 마이너스 3,2를 2,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네. X축의 방향으로 5칸, Y축의 방향으로 2칸 내리면 되는 거구나.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3에 5 더하면 2가 되고 1에서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런 이동에 의해 이것이 옮겨지는 점은 이것은 어디로 옮겨지게요?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 5칸 더하면 여기다 2칸 빼면 이렇게 옮겨지지. 이렇게 찾으시면 하나만 할게요. 1-3번만. 이거
웬만해서는 안 틀리니까.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 공부 좀 덜한 친구들을 위해서 꼭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조금 헷갈리게 나오긴 해요. 어디로 옮겨진 건지 어디에서 옮겨진 건지 이걸 헷갈리게 좀 말장난을 하긴 해요. 자, x, y가 x 플러스 a로 y 플러스 1로 자에 의해서 이것이 직선 위의 점으로 어떤 점인데 이게 직선 위의 점인 거야 이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 3 플러스 1이니까 4가 됐는데 얘가 저 직선 위로 옮겨진대. 이렇게 x좌표, y좌표에 넣으면 돼요. 계산 a는 9가 넘어가서 13.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은 빨리 넘어갔고요. 그거 헷갈려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죠? 도형의 이동이에요. 얘가 좀 헷갈리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2x-my 플러스 4-m은 0을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선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직선이 이렇게 된대요. 아주 깔끔하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x 자리에 x 빼기 3이라고 쓰고 y 자리에 y 빼기 n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정리합시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y 플러스 mn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 2x 마이너스 my 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쓰는 순서를 뭐로 할지를 여러분 마음이긴 해요. 됐어? 얘가 제래. m은 얼마야? m은 3이네. m이 3이고 나면 3n 3 빼기 5는 1이니까 3n은 6이고 n은 2였어. 이거랑 더하세요 5. 딱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거고 x 빼기 이동한 만큼 y 빼기 이동한 만큼을 x 대신 y 대신 쓴다. 누구 대신 쓰는 건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2-3번 3x-y 플러스 5는 0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더니 이렇게 이동이 됐다거든. 이 평행 이동에 의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은 도대체 어디로 이동하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갑시다. 3에 x 빼기 2라고 쓰고 y 대신에 y 빼기 m이라고 써서 구하시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먼저 쓰고 마이너스 6 플러스 5 이렇게 쓸게요. 그랬더니 얘가 7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m은 8이었어. 괜찮니? 그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4에 x 빼기 2라고 쓰고 y 대신에 y 빼기 8이라고 써서 계산하시면 끝. 4x 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고 끝. 얘도 사실 좀 처음에 이해할 때 헷갈려서 그렇지 그냥 받아들이시고 쓰기 시작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x 대신 저걸 쓰는구나, y 대신 저걸 쓰는구나. 왜였지? 혹 이해가 안 됐어도 그냥 쓰는구나 라고 외우시면 돼요. 중3 때도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써왔잖아요. 그죠? 외우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원과 포물선 해볼게요. 요거까지 할 건데 이게 끝이에요. 원과 포물선은 두 가지 방법이 다 돼요.
도형의 이동으로 해도 되고 아까 점의 이동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어. 왜?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꼭지점이 있고 원점이 있고. 그래서 얘는 점의 이동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진짜 많아요. 봅시다. 이런 평행 이동을 해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내리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원이 되게 하래. 원을 고쳐보자.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4, 9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가 됩니다. 이것이 된대. 자, 방법 1은 그 도형의 이동 뭘 이용한 거야? 점의 이동으로 한 거예요. 맞죠? 아니구나. 도형의 이동으로 한 거예요. 책대로 할게요. 도형의 이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x 대신 x 플러스 5라고 쓰잖아. y 대신 y 빼기 1이라고 쓰잖아.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y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된 거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군요. 그리고 16은 13 빼기 a니까 a는 3이군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도형의 이동을 한 거고요. 방법 2는 그냥 점의 이동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2,3이었던 중심이 5칸, 1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을 보고 우리가 식을 다시 쓰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거인 건 똑같으니까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4였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나인데 점의 이동이 좀 덜 헷갈리긴 하죠. 5칸 빼고 1 더해 그리고 요게 중심으로 바뀌는데 중심인 원을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다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 다 돼요. 헷갈리면 여기서 두 개 다 해볼게요. 누가? 3-1번 1,2를 0,4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데 이거에 의해 저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고 반지름이 2가 됐대. ABC를 순서대로 찾아볼래? 라고 했어. 저 원을 찾아보자.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그런데 반지름은 이거예요. 그죠? 빨리 붙일 수 있죠? 그럼 원의 중심이 이거였는데 이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서 3 더해서 1. 그러면 새로운 원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뭐래? 2래?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게 BC죠? BC. 이거는 5 빼기 A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1을 A, B, C 이렇게 찾으면 되죠. 되겠어요? 중심이 어디로 갔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중심은 점이니까 점이 왼쪽으로 1칸, 위로 3칸 갔다만 보면 됩니다. 포물선도 그렇습니다. 3-2번 포물선 점의 이동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자, y는 x제곱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포물선이
저게 된대. y는 너네가 꼭지점 찾는 게 익숙하다면 사실은 이게 편하긴 한데 이거 꼭지점 찾을 수 있죠. 이게 문제인가?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그거의 절반이 꼭지점에 x였고 마이너스 3일 때 y를 찾으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2. 됐어?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3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이동했다는 거죠. 아, 되겠어요? 곱하면 6. 아니면 이렇게 y 대신 y 빼기 b, x 대신 x 빼기 a를 넣어서 전개하면 이거가 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 플러스 b는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이건 식을 이용하고,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점을 이용하면 저렇게. 둘 중에 뭐가 더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점이 더 나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식을 고집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y 대신 y 빼기 이동한 만큼, x 대신 x 빼기 이동한 만큼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꼭지점 찾겠다 뭐 이런 건 잘 보이니까 0,0 자신 있게 찾고, 요거 꼭지점 찾는 게 힘들면 힘들 수 있겠지만 꼭지점 찾는 거 하시면 돼요. 두 분의 합의 절반이 여기, 두 분의 합의 절반이 여기.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분의 합 읽을 수 있죠. 여기 도 바꾸면 되니까 두 분의 합의 절반이고, 그걸 대입했을 때 여기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됐나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테스트가 잠깐 봐보면 도형의 이동 전까지가 테스트로 냈어요.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비슷한 문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 문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총 29문제네요. 난이 15개를 냈고 함수는 14개를 내신 거예요. 15개보다 적게 내도 되는 건지 몰랐었어요. 나는. 왜 꼬박꼬박 15개 내냐고. 적게 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좀 적게 내요. 한번 봅시다. 원 위의 점이네요. 그죠? 위의 점이면 x 하나, y 하나, x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얘가 10,b를 치면 돼요. 10,b를 10,b 맞아. 근데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A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A는 대입해서 구하는 것 같아요. 64랑 A제곱이 대입되는 걸로, A제곱이 36이라서 A는 양수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접선이 10,b를 지는 거예요. 10,1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위의 점 A, B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이랬어요. 우선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건데, 기울기를 읽어보면 이게 2. 그래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해본 것 같네. 자, 3번. 원 위의 점 A, B에서 접선을 똑같은 거 아니야? 2번, 3번 왜 똑같은 문제 같아?
진짜 똑같은 문제인데? 에이, 난 14개 낸 거예요, 그럼. 그쵸? 미안해요. 확인 안 해. 아, 똑같은 문제가 생성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AI에게 부탁한 셈이잖아요, 나는. 이 자식, 이걸 제대로 안 해. 자, 4번 볼게요. 원 위의 점일 때 접선의 x절편 x 마이너스 3y는 1인데 x절편이면 y가 0일 때 이렇게 한 5초면 되네. 5분 원 위의 점인데 저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하. 하나는 x, 하나는 숫자로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정리하면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위의 점은 진짜 쉽죠, 그러니까. 자, 역시 위의 점이네요. 접선의 방정, 접선과 y는 x와의 교점. 좀 특이하네. 마이너스 x 루트 3y는 3인데 y는 x와의 교점이면 크게 대입해서 니네 조금 어렵게 하는 건가? 이거 어렵니? 니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어렵니? 이거 찾으면 y도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이런 거 안 어렵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 직선의 수직하고 원의 접하는 저 기울기를 구하면 4분의 3인데 수직이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어떤 직선이 있거든.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 직선하고 D2는 나를 할 거야. 3을 곱할까? 3을 곱해서 넘겨서 예쁘게 정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D2는 마이너스 3 넣고 2 넣고 해서 반지름 1. 좀 깨져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이제 K가 나오면서 식이 찾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좀 그렇다. 기울기만 봐도 답을 알 것 같은 느낌으로 생겼는데 AI 일을 진짜 똑바로 안 하네. 야, 기울기를 다르게 해주면 어떡해? 그럼 이 문제를 풀겠어 누가? 기울기 찾는 순간 이미 답이 나왔는데 이거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나? 한 문제씩? 문제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8번 볼게요.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에 y절편의 곱을 구하래요. y는 기울기만 이렇게. 그럼 넘겨서 예쁘게 D2는 나를 해줄 거고 D2는 루트 5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서 R 곱하면 이건 절대값 R은 이렇게 바꿔도 되니까 나오겠죠? Y가 2개 K가 2개 Y가 2개 그리고 9번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면서 이번에 Y절편의 합 똑같은데 넘어가고 10번 0,4를 지나면서 원 위의 점은 아니에요. 0 넣고 4 넣으면 16이랑 0이니까 원 밖의 점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볼래? y는 기울기를 모르고 x 빼기 지나 y 지나 이렇게 돼서 mx 빼기 y 플러스 4는 0인데 d2는 아닌 거예요. 계속 d2는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한 100번 말했을 수 있어요. 자,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00 넣으면 4 d2는 r 이렇게 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니까 이 안에가 16이면 되죠. 넣어주면 m제곱이 이것도 기울기가 다 다르네. 와씨 11 기울기가 다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더 계산 안 할 거야. 11번 적극평면에 A가 있고 이거 있는데 기울기의 최대값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소값.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밖에 점에서 여기를 지나게끔 한다는 거야. 원에.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지나기만 하면 되거든. 통과만 하면. 그 중에서 기울기가 제일 클 때는 언제니? 라고 했으니까 접할 때가 최대. 접할 때가 최소가 돼. 그러니까 접할 때인 기울기 두 개 구해서 그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y는 기울기 몰라. x 빼기 3이고 y 지난데 이게 이거랑 중심 사이에 D2는 아니야. 또 그래. 또 결국 또 D2는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그 m이 두 개인데 그거의 최대 최소가 저기 라지 m 스몰 m인 거예요. 되겠죠? 점에서 원액은 기울기 이것도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그 기울기의 곱이니까 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예요. x축과 평행이 아닌 그 x축과 평행이 아닌이라는 건 하나는 상수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림 잘 그려보시면 얘가 1,2니까 여기서 접선 그리면 하나는 y는 2가 나올 거라서 이거 빼고 나머지 기울기 이거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까랑 똑같고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얘기해봤고 14번 원 밖의 점에서 원액은 접선이 서로 수직하게 뭐가 떠올라? 정사각형 떠올라? 그러면 D1이 뭐가 된다? 루트 2R이 된다. 그렇죠?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진짜 루트 2R인데 그 중심 사이 거리 D1이 D1이 얼마예요? X 차이가 7칸, Y 차이가 17칸이야? 맞아? 맞나봐. 그쵸? 계산해보세요. 되겠지. 15번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방정식이 저렇게 돼. 뭐 그냥 구하면 되겠네. 그죠? 기울기 모르고 x 빼기 5 플러스 1 이렇게 된 식과 중심 사이의 거리 D2 구해서 는 R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잘 해보고 연습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형의 대칭이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좀 진도가 빨리 끝나면 유형편에서 앞에서 좀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형편 꼭 가져와라. 유형편 필수적으로 가져오셔라. 고생하셨습니다.